갑작스럽게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증시. 이번 주에도 중동 분쟁,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 G7 회의에서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G7에서의 트럼프 중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 그 안에서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힌트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대체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보시면 IT 투톱 일단 타격받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9%가량의 내림세, 하이닉스가 23만 4,500원으로 소폭의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 지난 금요일에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USA 앞두고 반락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4%의 상승, 엔허투 기대감을 반영하나요? 홀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산주의 강세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쟁 테마들만 개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금요일에 올랐는데요. 2차 전지 쪽으로는 여전히 투심 어두워 보입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으로 갑니다. 자동차 약세고요. 금융도 약세.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덧 시총 10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원전주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서의 원전주 분위기는 반락이었었거든요. 에너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여전히 좋은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 시장에서 상승이고요. 미용 쪽으로 특히 5월에 이 피부과 의료 관광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파마 리서치는 인적 분할 우려감 때문에 금요일 급락, 오늘은 프리마켓 시세 3% 올라오고 있고요. 휴젤도 뒤따라 1% 가깝게 상승. 파마 리서치는 이제 펀더멘털에 다시 주목할 때인지 잠시 후 리포트 모아보겠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을 쭉 보시면요. 일단 에너지 쪽 전쟁 테마 속의 급등이고요. 대성에너지가 12%의 급등, 한국석유, 흥구석유 나란히 강세, 한국가스공사, S-오일까지 정유주들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 테마 안에서도 드론과 함께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상승이고요.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 가능성 중에 HMM도 해운주 안에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전쟁 테마 안에서 좀 작은 중소형 방산주들도 급등이죠. 빅테크 11%의 급등 시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쪽으로는 아난티가 빠지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드론주 에이럭스 오르네요. 자, 그러면 종목들 먼저 봤고요.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2,900선을 내줬습니다. 8거래일째 달려가던 지수였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8거래일 만에 반락했고요. 사실상 지난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주간 단위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주간 4%의 상승을 기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2%까지 주간 상승폭 내줬고 코스닥도 1.6%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로는 낙폭이 견조했다고 봐야 될까요? 2,894선에서 약세 마감한 코스피, 미국 증시는 일제 1% 넘게 빠졌는데요.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1% 넘게 조정을 받아서 이제 직전 고점 트라이까지 나온 구간 안에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가 지금 낙폭이 깊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자체적인 모멘텀이죠. 신정부 허니문 랠리 때문인데 야간 선물 지수도 0.3% 올라갔습니다. 달러, 유가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쟁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동 분쟁 G7, FOMC 이번 주에 핵심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일단 중동 분쟁을 쭉 정리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속보성으로 7시 반에 전해진 내용인데요. 사실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전에도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도 휴전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중동 분쟁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말 사이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일단은 G7 회의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살짝 물이 끼얹었습니다. 당사국들이 먼저 해결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스라엘의 이란 최고 지도자 제거 계획에 있어서는 미국 쪽에서 거부했다. 이스라엘 쪽으로 방어 계속 지원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금 전략 측면에서는 트럼프 제거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입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G7 회의에서의 동맹국들과의 논의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른 중국, 러시아, EU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분쟁의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라는 측면 같이 보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쟁 장기화시 섹터 영향은요. 지금 일지는 이러합니다. 앞서서 주말 사이에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죠. 4월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핵 문제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이것이 중동 분쟁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공습이 있었고요. 전면전 더 확전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 당시에 있었던 현실화됐던 시나리오죠. 지금 글로벌 생산량의 20%, 적게는 7에서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 통로이기 때문에 막힐 경우에는 유가 120, 13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 염두에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KB증권에서는요. 가스, 원유, 폴리에틸렌, 염화칼륨 다 영향받을 수 있다고 봤고요. 특히 가스 측면에서는 미국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SK가스가 영향을 받아서 수혜를 받을 거다. 그리고 원유 측면에서는 정제 마진이 이미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사죠. GS, S-오일,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정제 마진 상승 속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익 증가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관련해서 또 염화칼륨 관련해서는 뒤에 관련한 종목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같이 보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SK가스와 원유 3인방 넣어드렸고요. 더불어서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염화칼륨에 영향받을 수 있어서 염화칼륨 가격 상승 시에 유니드 쪽으로 수혜 가능성 KB증권에서 보고 있다라는 측면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유 3사 다 올라가고 있고요. 유니드도 2.8% 상승 움직임.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는 한데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지만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정리해드린 가스, 석유, 방산, 드론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쪽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상 유가 급등 때문에 부담스러운 섹터로 오히려 신재생이 더 영향을 받을 거다. 이 논리로 미국 시장에서도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퍼스트솔라 올라갔고요. 넥스트라 에너지도 함께 상승이었습니다. 한화솔루션도 현재 상승 움직임 타고 있어요. 같이 볼 섹터로 잠시 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해운 올라가고 있고요. 이 안전자산 측면에서 금 가격 상승 가능성 높습니다.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엘컴텍 주시해 보시고요. 경기 방어 섹터에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통신 유틸리티까지 함께 보시죠. 파마리서치는 인적 분할 결정이 됐는지 지주사 쪽으로 분할 비율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것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17%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 곳의 증권가 평가 좀 어렵습니다. 다 다르더라고요. 한 곳은 목표가 상향, 한 곳은 목표가 하향, 또 다른 한 곳은 중립을 유지합니다. 지금 상향 쪽에서 LS증권은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 건 맞는데 상향 조정 필요한 펀더멘털에 주목하자. 리쥬란의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회사에서 지금 목표로 세운 29년 연매출 1조 원 감안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흔들리면 그게 기회다. 43만 원까지 빠진 주가에서 50만 원으로 시원스럽게 오히려 목표 주가를 높였고요. 키움은 61만 원 받거든요. 근데 55만 원대로 하향 조정 한 8에서 9% 낮춰 잡았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M&A 향후 모멘텀 기대감이 소실됐다. 그것이 목표가 하향 조정 이유고요. 그리고 인적 분할과 관련해서도 주가 노이즈가 당분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키움증권에서도 펀더멘털은 이성무, 리쥬란의 글로벌 트렌드 지수도 여전히 높고 의료 관광객 소비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어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야 할지. 사실 파마리서치가 24년에는 140% 올랐고요. 올해에도 65%. 그러면서 지난주에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5일선, 20일선 다 내준 지금 자리가 기회일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49만 원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거의 한 49만 원, 50만 원 이 사이가 적정 주가일까요? 43만 원까지 내려온 지금 주가의 전략 잠시 후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간략하게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가장 급등하기 때문에 잠시 후 여쭤볼 건데요. 이 정부의 AI 컨트롤타워 대통령실 AI 수석에 드디어 네이버의 센터장이 역임됐다라는 내용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5% 가깝게 상승입니다. 반면 카카오 예정됐었던 기대감이 좀 실망스럽게 바뀐 상황인데요. 오히려 빠지면서 0.78%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영향받는 AI 소프트웨어 단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켜봐도 될지 지금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호가 들어옵니다. 지수가 낙폭이 깊지 않아 다행입니다. 코스피가 0.1% 내리면서 예상 체결가는 2,891선, 코스닥은 0.4% 내린 765선 출발 대기합니다. 두 분 모셨어요. 차영주 ISF 경제연구소장, 김태성 ISF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분하게 대응 필요하겠습니다. 차 소장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유가가 2달 만에 70달러까지 폭등하면서 정유사, 석유 도소매 뭐 다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 가능성 보시는지, 그럼 이에 따른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냉정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상전은 현 시장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이라크가 있고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라크 같은 경우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눠져 있는 상태고, 이란은 이제 시아파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는 수니파고요. 복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상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지금 미사일과 비행기로만 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두 나라가 과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재 지상전이 아니고 미사일전은 이건 굉장히 값비싼 무기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란 경제가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서 그렇게 전쟁을 할 만큼 녹록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G7 회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일단 서로 간에 외교적인 부분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나름대로 그러니까 조금 주 후반쯤 가면 서로가 출구 전략을 나타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거는 4차 중동 전쟁 이후에 사우디가 나서지 않는 한 이란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6월 9일 현재 칼 빈슨 그 항공모함이 지금 페르시아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현재 지금 항모가 갇힌다? 이거는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사우디가 그러면 자신들의 수출까지 이란에 의해서 막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족 간의 분쟁으로도 이루어질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다소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네.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져와 주신 관심주가 HMM이에요. 기존부터 차트도 이제 돌아서고 있고 실적 개선 기대감 점쳐주시면서 10,000원 초반 저점에서 잡아주셨었거든요. 지금 프리마켓 예상호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일단 전쟁 관련 테마로 가져와 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덧붙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장기화된다라는 부분들과 별개로 예. 이번 주는 증시가 지난주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방산이라든지 해운, 그다음에 정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관련된 이제 화학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번 주에 매매 전략은 충분히 유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HMM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승률로 봤을 때는 석유가스가 가장 튀어오르는 모습인데 해운 쪽에서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HMM을 지금 관심주로 잡아주셨어요. 가격 전략 주셨나요? 예, 일단 목표가는 볼까요? 3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3만 손절 라인은 원. 2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전쟁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번 주 보자라는 차 소장님의 의견 나왔잖아요. 네. 에너지 쪽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신가요? 저도 에너지 쪽이 가장 지금 마음에 좀 와닿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통해서 나올 때마다 비료, 사료 쪽도 이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웠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중동 전쟁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느끼시고 만약 여기에 이제 조금 회피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유가가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흥구석유, 항구석유와 같은 기업들이 먼저 지금 반응을 했죠. 그런데 이들은 사실 이제 단기 테마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군들 중에 이제 선택을 해보자라고 하면 태양광 관련주들은 저는 여전히 선택권 안에 좀 두고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솔루션 먼저 좀 챙겨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쪽으로 봤을 때 뭐 원전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 쪽으로까지 같이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우선순위는 태양광이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시세의 강도적인 측면을 보면 네. 원전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수의 고점 그리고 종목군들의 다수의 이제 높은 위치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에 따른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좀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중동 전쟁은 중동 전쟁만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가 출발을 예상하는 걸 보면 그런데 또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시위에 대한 폭동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 계속 좋았던 쪽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해놓고도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쪽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업이라든지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쪽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태양광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여기에 확장을 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한번 꼭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간략하게 듣죠. 차 소장님, 네이버 급등입니다. AI 수석 기대감, 수석으로 이제 발탁이 되면서 그 기대감 짧게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재료일까요? 그분의 능력과 일은 그 회사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직업과 이 직장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되면 시장 영향 일봉 체크하면서 저희 추가적인 전략 살피겠습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